세상의 모든 덕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애니시대 이석입니다. 이제까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작가론, 그러니까 두 명의 감독에 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감독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오시 마모루. 두 감독이 이번 강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두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서 관련 동영상도 많고 학술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양면성, 입체적인 모습이 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얘기할 때 한쪽은 국민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를 국민 감독이라고 하고 한쪽은 컬트 감독, 그러니까 오시 마모루를 컬트적인 감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거장, 또 한 사람은 귀재, 귀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여름방학 특선 영화를 주로 만드는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또 한쪽은 OVA, 그러니까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유명해진 명성을 쌓은 감독 오시 마모루라고 할 수가 있고, 한쪽은 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쪽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 한쪽은 결론 부분이 조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감독, 한쪽은 그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감독 오시 마모루.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와 오시 마모루는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두 사람 다 1980년대 명성을 쌓게 되고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그 작품 세계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성격이 왜 그렇게 다른지 일단은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대론에 따라서 그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다음에는 SF 장르와 연결지어 가지고 두 사람, 미야자키 하야오는 스팀펑크, 오시 마모루는 사이버펑크 관련져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음악, 두 사람이 어떤 음악을 통해서 작품 세계를 펼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일단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 캐릭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 사람이 캐릭터를 조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린 스케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미 애니메이션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을 잘 그립니다. 원래 출신도 그 당시 최고의 명문 애니메이션 회사인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터로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점점 기획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오르다가 지브리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완전한 거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걸어온 길이라고 한다면은, 오시 마모루 같은 경우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정통 왕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시 마모루는 좀 약간 사이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B급. 그러니까 오시 마모루 같은 경우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오시 마모루가 애니메이터들에게 준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아기가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좀 약간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대신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 세계관, 그리고 그림의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체제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터로서 출발했다면, 오시 마모루 같은 경우는 라디오
혹은 광고 회사의 PD, 편성 작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 자리나 들어갔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구성 작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 채용하니까 한번 서류를 내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 회사가 너무나도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맡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 구성력이 굉장히 정평을 받아서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이 사람이 점점점 감독의 대열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캐릭터가 정말 살아있는 것과 같다. 정말 생동감이 있고 마치 실사 보듯이 정말 정교하고 그리고 하나 한 땀 한 땀 털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연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 캐릭터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오시이 마모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계관 구축 이 사람의 그림 같은 것들은 다 다른 애니메이터들에게 맡기고 이 사람이 만드는 거는 분위기, 세계관, 어떤 거기 작품 속에서 흘러가는 공기를 만드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오시이 마모루에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하는 뭐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평가를 할 정도로 어떤 공기, 그 작품 속의 시공간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는 디즈니, 픽사와 굉장히 관계가 좋고 디즈니 픽사도 캐릭터들 정말 잘 만들고 그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서사에 관객들이 동화하게 되는 그런 매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시켰거든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철학에 있어서 비슷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디즈니와 지브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상생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뭐 디즈니를 좋아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지브리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본 바탕의 미학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국민 감독으로서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위화감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봉준호 감독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코난을 자기가 영화로 만들게 되면 옥자와 같은 작품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감독에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호소다 마모루라든지 신카이 마코토와 같은 사람들이 뭐 제2의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국민 감독으로서 정말 폭넓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시이 마모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대중보다도 좀 특수한 제가 컬트 감독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마니아층들에게 절대적인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100만 명이 영화 한 편 보는 거나 아니면 10,000명이 영화 100번을 보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비디오를 산업화 시켜가지고 그 OVA 장르도 만들고 그게 오타쿠들이 내 영화를 많이 사가게 된다면은 뭐 100만 명이 보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비디오 봐서 사서 100번 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디오형 감독이 서양에도 엄청난 골수 팬들이 있어가지고 뭐 매트릭스의 오숍스키 뭐 형제
자매가 그렇기도 하고, 뭐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도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에르 델 트로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김지훈 감독이라든지 뭐 연상호 감독 같은 사람들이 오시마모루의 광팬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오시마모루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 같은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일본 사회의 특징, 어떤 세대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제부터 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세대론적인 특징, 그리고 거기서 딸려오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두 감독이 성장을 해갔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1941년도생, 오시마무루는 1951년도생입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10년 정도 터울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예, 1945년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여서 보통 야케아토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세대, 전쟁을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이 세대가 이제 45년도 이후에 민주화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거든요. 그게 그 바로 뒷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나서 마치 덩어리와 같다 해서 단까이 세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세대와 좀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단까이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정도가 됐을 때 60년대 학생운동을 굉장히 열렬하게 하게 되고 그 성향이 뒤에도 계속 지속되어 있어서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헌법을 뭐 수호하자라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같은 경우에서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세대, 야케아토 세대로서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오에 켄자부로도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운동에 호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도 토에이 애니메이션에 있다가 노조를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뭐 사원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반 쫓겨나다시피 해서 세운 게 지브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시마모루 같은 경우는 시라케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라케 세대는 단카이 세대 이후의 세대로서 그 단카이 세대의 학생운동에 거리를 두는 세대. 그러니까 시라케루라는 말이 뭐 흥이 깨지다. 그리고 뭐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벗어나다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 운동이라든지 거대한 뭐 이야기들, 거대한 서사에는 감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취미로 달려가는 세대, 오타쿠 세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아니면 다나카 요시키 같은 사람들도 오시마무루와 연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세대인 진보적인 세대와는 거리를 두고 그렇게 거대 서사로는, 거대 담론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의 특징들을 두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오시마모루의 아버지는 약간 백수에 가까운 사설 탐정이었는데 오시마모루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유심 깊게 보더니 얘가 틀림없이 불온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오시마모루를 산장에 감금을 시킵니다.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산장에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밥만 주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